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네, 한용섭 박사님과 한용섭의 나바세. 예, 여름 때문에 좀 쉬었죠. 네, 네. 여름이 뭐 워낙 오래 더워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뭐 길게 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바세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가 미국에서 재밌는 책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네. 북한과 미국 간에 이제 핵전쟁이 과연 일어날까? 뭐, 이와 연관된 건데, 미국에서 그 북한이 미국을 핵을 공격하는 거에 대한 그 시나리오, 뭐, 여기에 대한 여파, 이런 내용을 미국 학자가 이제 책으로 나왔다는데, 그거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네, 지난 3월에 미국에서 애니 제이콥슨이라는 애니 제이콥슨. 네. 논픽션 작가가 쓴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ICBM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딱 분초별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느 날 새벽 4시에 네. 미국 워싱턴을 향해서 핵무기를 쏩니다. 쏘면은 이제 미국이 그거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탐지를 하고 6분 뒤에는 알래스카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네.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발을 쐈는데 못 맞추고 그냥 통과해버려요. 이 책의 내용이? 예. 통과해가지고 결국은 28분에 워싱턴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은 그걸 도착을 28분을 앞두고 이제 미국에서 이걸 발견하고는 6분에 알래스카에서 그걸 격추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니까 결국 미 대륙으로 상공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에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헬기를 띄워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피난 가면서 이제 핵무기에 대한 반격 명령을 내리죠. 네, 그러겠죠, 당연히. 예, 반격 명령을 내려가지고 와이오밍주에 있는 그 미니트맨 3 그 ICBM 기지에서 네. 북한을 향해서 50발을 쏩니다. 50발을 쏘면은 이 50발이 이제 알래스카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상공을 약간 지나가지고 이제 북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는 미국의 그 미니트맨 이 전략 핵무기가 러시아를 향해서 오는 줄 알고 이걸 이제 비상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는데 그때 미국 상공에 이제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미국 대통령하고 서로 연락이 안 되죠.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소련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반격을 하게 됩니다. 핵무기 한 1000개를 그냥 미국을 향해서 평소에 대량 보복, 확정 보복 공격 독트린에 의해서 미국의 핵무기가 러시아를 향해 날아오면은 러시아도 쏘야 되니까 1000개를 지금 미국을 향해 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72분 뒤에 전 세계가 북반구에 있는 세계가 멸망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책 내용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 그러니까 왜 미국 학자가 왜 이걸 썼을까요? 왜 썼냐 하면은 이게 김정은이가 2017년에 ICBM 막 실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ICBM 실험을 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이걸 쏘겠다. 막 이렇게 그 음포를 놨지 않습니까? 음포를 놓으니까 트럼프가 북한이 가진 핵단추보다 우리 핵단추가 더 강하고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북한을 갖다가 화염과 분노와 화염의 어떤 반응. 북한은 지금까지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럼, 네. 그럼 북한이 없어질 것이다. 예. 근데 그때 북한이 얼마나 그 미국을 향해서 좀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겁도 없이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혹은 미국을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고 얼마나 엄포를 놨으면 미국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한 거죠. 이거 뭐
1962년에 그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소련이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갖다 놓고 있을 때에 미국은 상당히 핵전쟁의 공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미국 본토가 소련의 핵 공격을 받는 핵겨울, 그래서 공포에 섞인 그런 그 스토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 위에 처음으로 북한으로부터 그런 핵 공격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이콥슨이 그 책을 써가지고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네. 베스트셀러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핵전쟁이 뭐 일어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대한민국은 잠잠한 겁니다. 이게 뭐 북한이 미국을 향해 쏘면은 또 미국이 북한을 향해 반격을 하게 되면은 한국은 아무도 뭐 손도 못 대고 가만히 있다가 미국의 전략 그 핵무기가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부수적 피해, 우리는 결정에 아무 참여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게 되는 스토리죠. 근데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냥 아무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미국 쪽 반응에서 혹시 이 가능성이 있다. 예, 예. 뭐 이런 반응 혹은 이건 뭐 소설이다. 뭐 어떤 반응이 좀 있을까요? 예,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이 핵 전문가들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어떤 그 핵미사일을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러시아 상공을 거쳐가는 수도 있고 안 거쳐가는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주 그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이게 결국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거는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미국이 대량 그 보복,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라는 것은 메가톤급이거든요. 히로시마에 터뜨린 것은 한 15킬로톤 정도인데 그것의 1000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배. 100배 내지 1000배가 되는 그런 메가톤급 핵무기가 이제 날아가게 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지금 미국이 그런 대량 핵보복 공격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종말이다. 이렇게 엄포를 넘어서 북한이 핵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확장 억제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인데 거기에만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대량 핵보복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지구의 종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만약 전술 핵무기 아주 폭발 위력이 낮은 그런 폭탄을 한국을 향해서 쏘면은 미국이 그 대량 핵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가정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도 미국을 향해서 ICBM을 쏜다 하면은 북한이 가진 지금 전략 핵 무기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뭐 지금 최대한 많아봐야 북한이 핵무기가 한 5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전략 핵무기는 한 20개 정도. 그럼 미국이 가진 전략 핵무기는 한 2000개 정도거든요. 그러면 1대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이걸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는 미국이 만약 공격이 오면은 방어하거나 억제하는 데만 쓰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 전쟁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능만 하는 것이고, 결국은 북한은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공격하는 데만 쓰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 썼을 경우에 어떻게 이게 보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의견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무조건 북한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대량 핵보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량 핵보복을 하는 순간 한반도 전체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이렇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가르쳐주는 게 아주 많다. 생각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오늘 이 이제 이번 주제는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핵전쟁이 일어날까? 네. 이제 일어난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이제 거기에 관련된 시나리오, 미국이 어떻게 뭐 초당, 분당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쓴 내용인데 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좀 핵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를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오늘 박사님 말씀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제 더 시리즈로 갈 건데요. 어쨌든 이제 녹화로 해서 한 주제씩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요 얘기 이어집니다. 네. 네.